여러분,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신문을 펼쳐도, 방송을 들어도 100세 시대라는 표현이 너무나 당연하게 쓰이고 있지요.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한편은 어떻습니까?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그때까지 살아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사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90을 훌쩍 넘겨 사는 분들도 적지 않지요. 그래서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정말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건강 수명을 지켜야 비로소 긴 인생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건강 수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남녀 모두 75세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즉, 실제로는 80세, 90세까지 사시지만 그중 10년 이상을 병상에서 혹은 간병을 받아야 하는 불편한 삶으로 보내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몸 관리만 잘하면 돼. 운동만 꾸준히 하면 문제 없어.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60대까지는 그렇게 살아도 꽤 잘 버팁니다.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70대는 내면과 외면에서 그리고 환경 속에서 수많은 위험이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0대는 인생의 갈림길이다. 어떤 분은 여전히 활기차게 80대, 90대를 맞이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70대 초반부터 병원에 눕게 되지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놀랍게도 작은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30년 이상 노인 의료에 종사해온 와다 히데키 박사의 통찰을 바탕으로 70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70대는 늙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고 80대는 늙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다. 어찌 보면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지금의 70대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그 이후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무게 있는 과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70대가 왜 인생의 분기점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80세, 90세 이후에도 젊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70대가 아니시더라도 괜찮습니다. 50대든 60대든 혹은 그보다 더 젊으시더라도 오늘 이야기는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미래를 위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고 내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을까?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0대는 인생의 갈림길.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이는 20대를 떠올릴지 모릅니다. 진로를 정하고 사랑을 시작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이니까요. 또 어떤 이는 40대와 50대를 말할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사회적으로 한창 무게감이 더해지는 시기이니까요. 하지만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진짜 분기점은 놀랍게도 70대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여성의 경우 90세까지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은 평균보다 훨씬 짧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 기준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75세에 못 미쳤습니다. 다시 말해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적어도 5년 이상은 병원과 약, 간병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70대 이후가 진짜다. 8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늙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화를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70대는 다릅니다. 이 시기는 여전히 싸워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운동 기능도 남아있고 뇌 기능도 아직 충분히 유지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10%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치거나 큰 병만 없으면 여전히 중장년 시절처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70대의 생활 방식이 80대 이후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0대를 맞이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가끔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취미를 즐깁니다. 그의 뇌와 몸은 여전히 젊음을 유지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 편히 쉬어야지 하며 집 안에만 머무릅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어들며 조금씩 움직임조차 귀찮아집니다. 몇 년이 지나면 두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혼자서 생활을 이어가지만 다른 한 사람은 간병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70대에 무엇을 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초장수 사회입니다. 앞으로는 100세까지 사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남은 세월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70대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 어떤 관계를 이어가느냐가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갈라놓습니다. 의사와다 히데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70대는 늙음을 늦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말은 단순한 의학적 조언을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일깨워줍니다. 가장 무서운 적, 의욕 상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암이나 치매 같은 큰 병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질병들은 분명 무섭습니다. 하지만 노년을 단번에 쇠퇴하게 만드는 진짜 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의욕 상실입니다. 70대가 되면 몸의 노화뿐만 아니라 뇌의 변화가 뚜렷해집니다. 특히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빠르게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느끼게 하는 뇌의 기관입니다. 게다가 남성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크게 감소하면서 행동하려는 의지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은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해야지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야지 생각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마음의 불씨가 꺼져갈 때 노화는 급격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 낯설지 않으시죠? 예전에는 즐겁게 나가던 모임도 이제는 귀찮아서 빠지게 됩니다. 한때 열심히 하던 운동도 어느 순간 발길이 끊깁니다. 신문 읽는 것도 책을 펼치는 것도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루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게 되지요. 그 순간부터 몸은 더 굳어지고 뇌는 더 빨리 늙어갑니다. 무서운 건 이 모든 것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병이나 상처로 늙어가는 것보다 의욕을 잃는 순간 단번에 늙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의욕이 떨어지면 생활 전체가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몸을 쓰지 않으니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니 다시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외로워집니다.
외로우니 기분이 가라앉고 또다시 밖으로 나가기 싫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몸과 마음은 더 깊은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귀찮다라는 감정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건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뇌의 기능이 실제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 하지 말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이 싫다면 오늘은 집 앞까지만 걸어볼까? 사람 만나기 귀찮다면 한 통의 전화만 걸어볼까? 책이 잘 안 읽힌다면 딱 5분만 펼쳐볼까? 이렇게 작은 불씨를 다시 붙이는 것이 70대 이후 삶의 의욕을 지켜내는 첫걸음입니다. 같은 70대라도 의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히 다릅니다. 의욕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작은 취미에도 몰두하고 사람들과 웃음을 나눕니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젊습니다. 반면 의욕을 잃은 사람은 눈빛에서 먼저 달라집니다. 활력이 사라지고 표정은 무표정해집니다. 몸은 금세 약해지고 병원 신세를 지는 날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차이는 돈도 지위도 명예도 아닌 바로 마음의 불씨, 의욕의 유무에서 비롯됩니다. 사람과의 교류, 뇌를 젊게 하는 힘. 여러분, 사람이 늙는다는 건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늙음은 관계에서 멀어지는 순간 찾아옵니다. 70대가 되면 이상하게도 사람 만나는 일이 점점 귀찮아집니다. 괜히 나가면 힘들고 집에 있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주 맴돌지요. 남성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만남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은퇴 후 집에만 머무는 남편과 여전히 친구들과 어울리는 아내의 모습이 종종 대비되곤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내는 활기차게 외출하고 남편은 집에만 있는 부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교류 자체가 뇌를 젊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는 전두엽을 자극하고 뇌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누군가와 웃고 이야기하다 보면 남성 호르몬도 다시 조금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교류는 단순히 즐거운 일이 아니라 뇌와 몸을 젊게 유지하는 약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70대 이후의 인간관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싫은 사람과는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의무감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맞지 않는 사람과도 억지로 관계를 이어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70대 이후는 내 마음이 편한 사람이 곧 좋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마음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만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자체가 노화를 앞당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교류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 대화가 즐거운 사람입니다. 스포츠 이야기를 좋아하면 스포츠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정치를 좋아하면 정치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사람, 취미가 같다면 더욱 좋습니다. 응원하는 야구팀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입니다. 그런 교류야말로 뇌를 활발하게 하고 의욕을 되살립니다. 혹시 사람 만나는 게 원래 서툰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인간관계야.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 분들에게도 방법은 있습니다. 굳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작은 연결을 이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SNS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 작은 발신이 누군가와의 연결고리가 되고 그 자체가 뇌를 젊게 만드는 자극이 됩니다.
사람과 교류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의욕이 생깁니다. 의욕이 생기면 몸을 움직이게 되고, 몸을 움직이면 다시 자신감이 커집니다. 이 선순환이 바로 젊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70대에는 혼자가 되지 말라. 햇볕과 산책, 세로토닌의 비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잠깐 걸었을 뿐인데, 기분이 한결 상쾌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말입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햇볕은 우리 몸속에 중요한 호르몬을 바꾸는 자연의 약이기 때문입니다. 햇볕을 쬐면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의욕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돕는 호르몬입니다. 즉,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어야 밤에 깊이 잘 수 있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고령자들이 자주 호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아침마다 괜히 불안하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요. 이런 증상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햇볕 부족입니다. 젊었을 때는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자도 조금 햇볕을 덜 받아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햇볕으로 세로토닌을 채워두는 습관이 노년기에는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햇볕을 쬐면 좋을까요?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이나 낮에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 가벼운 외출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운동복을 챙기고 땀을 빼야 하는 격렬한 운동일 필요가 없습니다. 햇볕을 받으며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와 몸은 분명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줄어들고 우울증 예방 효과도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들은 노년기의 우울증 치료나 예방에 햇볕을 쬐는 습관을 적극 권장합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단순히 햇볕과 산책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운동은 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산책은 그보다 훨씬 쉽습니다. 오늘은 집 근처 마트까지만 다녀올까? 집 앞 공원을 한 바퀴만 걸어볼까?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5년 뒤, 10년 뒤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햇볕을 쬐는 단순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밝고 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은퇴 후 단번에 늙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일만 하다가 드디어 은퇴를 맞은 사람.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이런 말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싶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부터 늙음이 시작됩니다. 직장에서의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기 위해 걸었던 발걸음, 동료들과 주고받은 대화, 업무를 처리하면서 머리를 굴렸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몸과 뇌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한 활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이 모든 활동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집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몸은 움직일 기회를 잃고 뇌는 생각할 거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쇠퇴의 길로 들어서지요. 의사들은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70세까지 건강히 일하던 사람이 퇴직 후 불과 몇 년 만에 기운이 빠지고 치매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 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일체의 활동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무 계획도 없이 은퇴하면 그 순간부터 뇌와 근육은 빠른 속도로 기능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은퇴하더라도 현역 의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꼭 직장에서 다시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든, 취미 모임이든, 아파트 관리 조합이나 반상회 임원이든 좋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협력하며 아직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은퇴 후 단번에 늙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은퇴 후 쉰다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쉰다는 것과 멈춘다는 것은 다릅니다. 쉰다는 건 속도를 늦추는 것이고, 멈춘다는 건 아예 시계를 멈추는 것입니다. 70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쓰는 것. 그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고 젊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다시 시작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돕거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거나 취미 모임에서 작은 역할을 맡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타인과 연결되는 일, 그리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안정된 일상에 안주하고 싶어집니다. 매일 같은 길로 산책을 하고, 늘 가던 식당에 가서 같은 메뉴를 주문하고, 자주 보던 TV 프로그램만 반복해서 시청합니다. 이런 일상이 편안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뇌와 마음을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뇌의 전두엽은 새로운 자극, 즉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할 때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반대로 매일 같은 패턴만 반복하면 전두엽은 점점 게을러지고 의욕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변화란 거창하거나 대단한 도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늘 걷던 산책로 대신 조금 다른 길을 걸어보는 것, 자주 가던 식당 말고 새로운 가게에 가서 낯선 메뉴를 주문해보는 것, 평소 읽던 책과 반대되는 성향의 책을 펼쳐보는 것, 심지어 주방에 서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요리를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전두엽을 깨우고 뇌를 젊게 만드는 자극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하겠어? 괜히 귀찮고 실패하면 어떡해?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시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젊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실패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도전했던 기억과 자극입니다. 바로 그것이 늙음을 늦추는 열쇠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가보는 여행지에서 느꼈던 두근거림, 처음 배운 취미에서 느꼈던 설렘. 그 감각이야말로 우리가 젊게 살았던 증거 아닐까요? 그런 경험을 70대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청춘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새로운 시도 하나, 예상치 못한 만남 하나가 당신의 뇌와 마음을 활짝 깨울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 가장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아무 변화도 없는 삶입니다. 사별과 외로움, 그리고 극복.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노년이 되면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별, 그리고 그로 인한 외로움입니다. 70대 이후가 되면 누구나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와 이별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찾아오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고 함께 나누던 대화가 끊겼을 때 마음은 깊은 공허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커다란 상실을 경험하면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빠지곤 합니다. 이제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 나 혼자 남겨졌구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잠식하면 삶의 의욕은 더욱더 사라져버립니다. 실제로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질병이 아니라 바로 외로움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지인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 단순한 사실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많은 부부가 은퇴 후에는 늘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행도 같이 하고, 식사도 함께 하고, 취미도 함께 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나누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어느 한쪽이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남겨진 사람은 세상과 단절된 채 심각한 외로움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에는 부부만의 관계에 머물지 않고 바깥과의 연결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관계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외로움을 이겨내려면 사람과의 교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의 연결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때로는 친구일 수도, 이웃일 수도, 아니면 작은 봉사활동에서 만난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사별은 분명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내 삶의 끝은 아닙니다. 남겨진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인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되 고립되지 말고 외로움을 느끼되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작은 용기가 우리의 노년을 지탱해 줍니다. 친절한 사람이 가장 젊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건강이라고 대답하시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노인들을 돌봐온 의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평생 경쟁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재산.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처럼 여겨졌던 시절도 있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하나둘 내려놓다 보면 깨닫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재산이나 직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친절했던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끝내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둔해지고 마음은 여려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온 분들은 노년의 외로움과 고립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데 주저하지 않고 또 누군가가 그들을 기꺼이 돕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친절은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70대가 넘어서도 완벽주의에 매여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 저건 저래야 맞아.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노년에는 조금은 부드러워져도 괜찮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저 사람은 저 나름의 길이 있구나. 이렇게 여유 있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바로 친절한 태도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친절을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친절은 내 자신을 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었을 때 내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손길 하나가 내 안의 의욕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결국 친절은 남을 살리는 동시에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젊음은 단순히 몸의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활기차고 따뜻하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젊음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한 사람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미소가 노년의 주름 속에서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긴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하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누군가는 활기차게, 누군가는 병상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시면 답은 분명합니다. 70대는 늙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의욕을 잃지 않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햇볕을 쬐고 작은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80대 이후에도 여전히 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별과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고립되지 않는다면, 친구 한 명, 대화할 이웃 한 사람만 곁에 있다면 삶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을 지켜주는 건 돈도 지위도 명예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얼마나 친절을 베풀었는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으로 남았는가.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곁에 남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산책 하나, 작은 전화 한 통, 작은 미소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는 끝이 아니라 80대와 90대를 젊게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내일의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의욕을 잃지 말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과 함께하며 친절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100세 시대 속에서도 빛나는 젊음을 간직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